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세대는 편하게 지나갈지 몰라도 우리 바로 다음에 있는 세대, 젊은이들, 그 다음 우리 차세대,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짐을 다 떠넘기고 가는 것인데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결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고 동시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현실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제도를 실제 디자인했던 그런 때와 너무나 다른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의 그 현실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가령 여기에 공직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낸다고 그래서 그 공직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토론이나 논의 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그러면서 이 다른 연금제도와는 또 다르게 공무원 연금제도라는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항목별로 검토를 해서 정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에 보면 여전히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정부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전제 조건이 우수한 사람들이 이 공직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근본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쪽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안도 적극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된 전반적인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연금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금 운영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실제 여기 이제 그 안전행정부가 연금 운영의 주체이시고 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그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팩트에 관한 거는 다 여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에 보면 이제 공무원연금 자체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첫 번째는 연금 운영에 관한 거였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 자체 내부에도 예를 들면은 표현을 이렇게 일부 언론에 썼더라고요. 정무직하고 일반 행정직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국회의원이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것도 일부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 이 계획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상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직과 실무직이라는 표현을 오늘 자료에 쓰셨더라고요. 또 근속 연한에 따라서도 사실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 연한이 얼마냐, 언제 입직을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무원연금과 직접 관련된 분들은 연금을 기여하시는 분들하고 또 연금을 받게 되시는 퇴직자분들이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재 36만 3,017명이 퇴직 예정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해 당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연금 내부에서 역시 그 마지막 언급하셨던 신규 임용자, 앞으로 임용이 될 사람들도
특히 공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 자체 운영에 대한 문제도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무원연금을 떠나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자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사적연금이 있고요. 공적연금이 있거든요.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혜택에 관해서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적 부분에서는 민간 시장금리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공적연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금 운영에 관한 것과 관련돼 있을 것 같고요. 공적 연금 안에도 4대 연금 또는 5대 연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있고요. 저처럼 사립대학에 있는 사람들, 또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이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또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 또는 뭐 최신 일부에서 뭐 5대 연금 들고 있습니다만 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연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일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적연금 내부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연금 생활자하고 비연금 생활자의 차별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연금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국민적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심지어는 제 가까이 대전에 연구단 적이 있습니다만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금이 없다고 그럽니다. 국가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실 공공 부분 분야에서도 공적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은 연금이라고 하는 거, 연금의 학술적 개념을 하면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액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앞에 계신 재정의 수입과 지출, 세수와 국가 재정 지출에 관한 이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연금 운영과 맞물려 가지고 일정 부분 국제적인 비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이 있는 나라보다는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될 복잡한 이슈들인데 이런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앞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라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스케치해본 이런 이슈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거시적으로 보면은 나라 살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라 살림이라는 것은 뭐 300조가 넘는 큰 예산을 가지고 각 부분을 나눠 쓰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경제 사정이 나쁘고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또 복지에 대한 요구도 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이 적자가 되는 것이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복지에 대한 그런 지출이 너무 분출해서 감당 못할 정책 공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영향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압박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거시적으로 운영할 때 적자 부채를 좀 철저하게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이나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pay as you go란 말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그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지출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전체 GDP의 적자 규모를 몇 프로를 제한을 시켜요. 그런 거시적인 틀을 만들어서 빨리 해야만이 이 부분적으로 이게 자꾸 분출되는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감당하지 못해요. 이 재경부 같은 그런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거시적인 틀을 법률이나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서 틀을 만드는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연금에 대한 문제도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부채나 적자나 그런 점에 이미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하에서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각계의 가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공약을 내건든다 하면은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겠고 이 제도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협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덜 받고 저는 많이 내는 그런 법칙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덜 받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내는 거를 좀 많이 내게 하면 어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내는 부담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항이 좀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부담하고 받는 거는 조금 적게 그대로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8% 10% 올리라는데 어떤 나라는 16%까지 가는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10% 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세금 내는 걸 싫어해요.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치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해요. 국민들이 준다는 데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이게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한 책임을 갖고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고 지출을 하는 공약을 해야 되지 그거를 무시하고 당선을 되기 위해서 무분별한 그런 주장은 이 시점을 해서 건절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장이 계실 거고요. 과연 이 운영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사장을 임명을 할 때 전문가를 임명해야 되지 공직에 계신 분을 그냥 앉혀놓으면은 기업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업이 망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금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은행기능적인 것이 강하다고 봐요. 물론 공적인 그런 면이 있겠다. 함부로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 이런 거는 제한이 됐죠. 법률이나 이런 게 됐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자산을 활용하고 지금은 뭐 적자라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좁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해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되 공직사회에 있던 분들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무를 해서 운영을 해서 성과의 기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 아까 공무원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했듯이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늘 인식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제도가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려서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든가 부정이 많아진다든가 성과가 낮아진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돈의 액수로 따지면 지금의 손실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의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뭐 제가 뭐 시간이 다 얘기는 안 하고 또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나라에 따라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같이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하나 들면은 공무원연금의 대상자들은 봉급이 100%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1원이라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연금 일반 민간 부분에 있는 그 소득자 물론 기업에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은 뭐 100% 노출이 돼도 그렇지 않고 자영업을 한다든가 전문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버는 소득을 세금을 제대로 안 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 노출된 다음에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주장이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때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든지 형평성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과정상에서, 이제, 1차 때도 논의가 좀 된 것 같습니다만, 좀 문제들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당에서 이거를 추진하느냐, 또는 정부에서 하느냐, 그건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당하고 현재 정부하고 이제 박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당 안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당이 너무 이제 앞서서 어제 발표하고 또 오늘이나 또 빠르면 30일까지 발의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보도를 보니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우리 장관님께 장관직을 걸고라도 결계를 보여달라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당에서 또 이렇게 선수를 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상의를 하셔가지고 투트랙으로 나가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상당히 좀 서두르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 교수님이 그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 이제 참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되게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도 분명히 이 지역의 의견을 들으려면 여기 지역에 노조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들과는 어떤 대화 시도를 했는지 얼마만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형식적인 그런 포럼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시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직 사회가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피아를 비롯한 특혜 의혹 이렇게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공직사회의 저항이 사실 클 수밖에 없느냐 그런 점에서도 좀 시점상에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자료에 7페이지 보면은 개혁의 목표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자꾸 이렇게 공무원연금을 자꾸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의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뭐냐. 단순하게 이제 재정 안정성,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논의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적어왔는데 장관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셔서, 충분히 또 수용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 24일에 1차 국민 포럼 할 때 상당히 좀 통계가 왜곡됐다는 그런 또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석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자료들이 굉장히 달라요, 다. 신문 보도에 나오는 거, 또 노조에서 나오는 거, 각 연구원에서 나오는 거, 이게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서 막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조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이렇게 명시를 이렇게 명료하게 해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혼란을 없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뭐 자기 편의 위주로 이렇게 자료들을 인용하고 제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새누리당 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안보다는 새누리당 안이 좀 더 이렇게 진보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로부터도 좀 더 어떻게 보면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수 구조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공직에 관한 어떤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무원들에게 뭐 보수에 대한 협상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협상 대상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타 뭐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좀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었었는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논리상으로 보면은 공무원 연금을 65세부터 준다 그러면 공무원 정년도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리상으로 그게 맞다. 일본도 제가 알기로 아마 연금을 65세부터 주는 걸 하면서 정년을 이렇게 연장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로 인한 부담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60세에 예를 들면은 뭐 형식적인 어떤 정년을 하면서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또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다.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60세 정년하고 나면 65세 연금 준다는데 그럼 5년간 어떻게 하는 소리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연금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공직사회에 뭐 장관님께서는 아무나 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나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아마 우수한 인재들은 계속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직이 이제 예전보다 공적 성격이 좀 더 약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뭐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더 높아지겠다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때 그래도 그 양극화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사회 지도층들의 자기 희생이나 어떤 헌신성 그런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권 교수가 이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정무직과 일반직을 얘기했는데 아마 정무직은 여기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헌정의 육성법이 2012년인가 13년에 개정되면서 이번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대상 이외에 있는 또 연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금을 받습니다.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100분의 95를 받습니다. 2014년에 지금 대통령 보수가 뭐 1억 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예산안 발표할 때 보니까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8% 정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38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95%면은 한 1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월 한 1,600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글쎄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럴 때일수록 사회 지도층들이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 사실 양극화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갈등,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런 연금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 정부직을 포함한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확산이 돼서 이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되지.
단순하게 공직자들이라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때는 뭐 산업화의 역군이라고 막 치켜 세우더니 또 사실은 뭐 어떤 때는 또 뭐 한국사회 부패의 뭐 뿌리가 또 공직사에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특히 안전행정부에서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노조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그들을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해서 정말 논의의 장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다른 또 의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이 국민 포럼이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뭐 논의 뭐 거시적인 얘기 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팩트 얘기하고 하시는데 지금 엊그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국회 뭐 의원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뭐 우리 그 각자의 공직자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연금 얼마나 받을지 지금 2010년도 1월 1일 이후 그 입직하신 분들 뭐 그 전에 저희가 2006년부터 10년까지 그 막아보려고 하다가 못 막아서 완전히 엉망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미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자꾸 형평성 얘기하시면서 뭐 84만 원대 219만 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2010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따지면 결국 나왔지 않습니까? 84만 원대 76만 원인가요? 공무원연금이 더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누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냥 계산을 해봐도 그건 나온 얘기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보다 뭐 고참들 계시겠지만 2010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연금을 받는 건데, 그것도 지금 국민연금은 4.5% 내고 우리는 7% 내매도 불구하고, 첫째 그게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일단 재정 문제는 둘째치고 오히려 지금 공무원연금의 잘못된 부분은 올려줘야 될 그런 논의가 기본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더 깎으려고 하니까 이거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재정 문제는 다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저나 지금 여기 현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그러면 연금은 나는 퇴직하고 연금 안 받겠다 하고 서약을 한들 내년부터 내년에 2조 5천억 적자가 안 납니까? 납니다. 그죠? 그거 인정 못 하시나요? 장관님부터 저 말단 9급 직원까지 난 퇴직하고 연금 안 받겠다고 손을 들어도 내년에 2조 5천억, 후년에 뭐 3조든 적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지금 현직 공무원들 연금을 어떻게든 더 깎아보겠다고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 수급자들 깎아야 된다는 소린데 기존 수급자들 깎으려면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잠시 한번 옛날 돌아봤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공무원 생활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10년 넘게 일반 직장 생활을 했어요. 대졸 신입사원, 뭐 대기업도 아닙니다. 어디 조그만 유아복, 애들옷 만드는 데죠. 거기 취업을 했습니다. 초봉이 60만 원 좀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봤어요. 93년도 공무원 보수표 9급 1호봉 23만 원. 물론 수당이 붙겠죠. 얼마나 붙을까요? 더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수당이 많으면. 그러나 거의 한 5분의 3 수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계산해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지금 뭐 우리 80%라고 하지만 옛날에 더 뭐 반토막도 안 됐다고 합니다. 또 80년대에는.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됐으면은 이제 한 80년대에 들어왔을 텐데 보니까 한 13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9급 1호봉이. 그렇게 여기 오래되신 선배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박봉에 남들 애들 짜장면 먹일 때 라면 먹이다가 퇴직하고서 이제 그 옛날 약속 지켜준다고 퇴직금 받고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많다고 하니 이 옛날 고사성어에 나오는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원숭이들은 그래도 조삼모사 한다니까 지랄지랄 해가지고 조삼모삼 받았어요. 고사 보시면 나오죠? 그 원숭이들이 좋아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조삼모사 갔는데 이제 조삼 받을 거 받고 모사 많다고 이제 깎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럼 이게 공무원들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무원들 월급 아껴서 국가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겠죠. 나라 발전에. 자부심을 살았습니다. 선배들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역대 정권들이 그렇게 공무원 착취해서 나중에 주겠다 하고 착취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면 발전한 건데 그 발전의 와중에 이제 와서는 그 금액 많다. 200만 원, 250만 원 많다. 어디 뭐 기자회견 가서 뭐 30년 근무해서 250만 원 한다니까 기자분들이 그게 많은 건가요? 하고 대묻더랍니다. 여기 뭐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시지만 다 아시잖아요. 지금 봉급표. 지금 현 2014년도에 대한민국 공무원 봉급표. 구급 1호봉이 120만 원입니다. 자, 이런 뭐 포럼이니 뭐니 해갖고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저도 10년 넘게 민간에서 있으면서 공무원을 부럽게 바라보고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내가 왜 공무원 시험 봤는지 참 지금은 9년 차인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니까 지금 엊그제 나온 그거에서 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3, 4년 안 된 구급 신입 공무원들이 30%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믿고 들어왔는데 뭐 이 난리를 치니 저도 2005년 들어왔는데 2006년부터 연금 계약한다고 그래갖고 아차 싶었습니다. 4년 끌다가 20년에 결국 계약이 돼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을 개혁인이 계약한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현실감도 없고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걸로 살질 않으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장관님도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84만 원 연금 뭐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 죽어요. 적금도 제대로 못 붓고 120만 원 가지고 무슨 적금을 붓고 시작하겠습니까? 제발 좀 여기 뭐 나오신 분 중에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내지는 이렇게 높으신 분들 뭐 다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뭐 몇 번 안 되신 분들이 뭐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 가셔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공무원연금은 지금 2010년도에 너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떻게 얹어줄 방안 지금 아까 제가 말씀 퇴직금은 상정도 안 한 건데도 이미 적은데 퇴직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택도 없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참석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제 제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제 거랑 찾아봤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88년부터 불입을 했거든요. 1988년에 이제 물론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서이기 때문에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88년부터 한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언론계가 봉급이 상당히 다운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셌습니다. 특히 이제 조중동은 아마 공무원으로 치면 아마 그때 한 1급 정도, 차관복급 그 정도 이제 봉급이 됐거든요. 신입이. 여기 이제 앞으로 수령액을 보니까 140만 원으로 됐어요. 140만 원. 이게 2012년 6월까지, 2021년. 앞으로 7년 정도 이제 더 불입을 하고 2024년부터 받는 게 이제 현재 가격으로 140만 원. 그래서 참 이걸 보면 공무원 연금으로 치니까 막 최하위 이제 40%에 이제 제가 해당이 되던데, 근데 연금을 넣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 등급으로 넣었거든요. 봉급이 세니까 최고 등급으로 넣는, 물론 최근에 제가 4년 이제 총부여로 이제 4년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 와가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제 최고 베이스로 넣었으니까, 넣었는데도 140만 원이다. 저 친구들 지금 뭐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은 사람들, 공무원 시작한 사람들 이제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지방 공무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 너 얼마를 받느냐 하면 제 2배가 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받을 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물론 많이 받고 이제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 이제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가진 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민간인들 부자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지만 민간인들은 지금 연금 100만 원 못 받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평균 뭐 88만 원 어쩌고 하는데 80몇만 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지방 같은 데는 그것도 못 받는 사람 부지기 씁니다. 부지기 쓰고 뭐 생활고 때문에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의 이제 포커스는 첫째적으로 민간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거를 이제 해소하는 게 좀 중요하다. 물론 기본 베이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개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혁이 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는 여전히 갑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칼자루는 어차피 공무원 여러분이 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 사기 진작도 이제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세월호 사고라든가 이런 데서 뭐 그것도 필요한데 아까 저기 프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이 뭐 박봉이다. 물론 옛날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80년대나 아마 70년대 이때는 민간기업보다 박봉인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또 여기 자료 보니까 뭐 100대 이상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84.5%다. 물론 비교를 그런데 전체 공무원 하면 100인 이상보다는 중소기업 정도하고 다 비교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지금 뭐 봉급이 세다. 왜냐하면 지금 9급, 7급 공무원 하면 인산인해 아닙니까? 물려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건이 낮기 때문에 그게 나쁘면 오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좀 대안을 드리자면, 아까 저기 다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좀 일본이 뭐 그렇게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자료를 많이 찾아봐도 없던데 어차피 문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국민 세금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숫자를 김대중 정부 때 뭐 시도를 하다 실패를 했지만 차라리 공무원 숫자를 조금 더 줄이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좀 적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히 뭐 지방 같은 데 보면 인구 3만도 안 되는 군들도 많은데 민간기업 같으면 저기 수익 안 나고 하면 금방금방 자르는데 공무원 사회는 한번 이게 세팅이 되면 전혀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좀 비교를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그 부담금을 낼 때 기준 월액이 390만 원인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월액이 390만 원일 때 거기에 이제 맥시멈으로 돼서 부담금이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납부하는 부담금이 똑같거든요. 그러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 기준 소득 월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 곱하기 7%를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1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최고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해당하는 그 부담금만 납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작게 잡힌 거지 그 금액에 했던 공무원처럼
내가 받는 임금 곱하기 7% 정도로 납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아마 17만 9,100원 내셨을 겁니다. 그게 최고액입니다. 내실 수 있는. 국민연금 최고 낼 수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제가 여기 통계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저 소득 상한이 408만 원입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 398만 원. 네, 작년에 그랬을 수 있고요. 하여튼 최근에는 408만 원이고 거기에 4.5%를 내기 때문에 18만 4천 원이 네. 그 맥시멈이고요. 공무원은 이제 지금 804만 원, 2배입니다. 804만 원에 7%를 내가지고 56만 3천 원이 최고액입니다. 그래서 3.1배를 공무원이 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제가 가진 통계 자료집을 포함해가지고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완전하게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 65세부터 수급 시기를 연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34년에 퇴직하게 되면 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년 거치했다가 학자금 대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가서 제가 연금 수급을 못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못한 가정하에 그럴 경우에는 퇴직금이 연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자금 대부와 그리고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연금 수급 시기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에 받고 있던 분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와 같이 연금을 피크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이제 점점 그 제가 사용하는 자금이 줄어드는 그 시기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10%씩 줄여 나간다라든지 그런 식의 연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것도 한번 의견으로 개진하고 싶습니다. 네, 연금 피크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세종시가 수도권 가밀 해소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그 정부부처 3단계 이전이 완료가 되면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그 공무원 수나 정부부처 60% 이상이 그 세종시에서 일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그 면모를 갖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는 국가정책 목표에 태어난 세종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되고 이제 통근버스나 이제 관사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단체도 그렇습니다.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나 공무원분들과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나라 살림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하게는 그 장관님이 그 말씀하셨던 우리 세대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연내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이제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이 옛날에는 그 철밥통이라는 그런 오명을 들으셨는데 요즘은 왜 동네북으로 또 전락했는지 전 이 표현의 차이가 되게 극단적으로 오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엔 분명한 과정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도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장관님이나 좀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마 커다란 선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공무원연금 요 개혁안을 연내 처리해야지만 그 내년도 후폭풍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아마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또 그때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러한 정치적 일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하게는 저는 국가개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그 개헌론 또한 그 중요한 국가 의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함구령을 내리셨고 여당 대표께서는 북경에 가셨다가 개헌 발언을 하셨다가 바로 꼬리를 내리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게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말 국가 개혁의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개헌안이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냉정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그 헌법 같은 경우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어찌 보면 구체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그 여당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예 막고 계시죠. 그럼에도 왜 공무원 연금 개혁에만 이렇게 안달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진정성과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 논란이 혹시 정치권의 논리에 의한 희생양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한번 드리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한 유럽식 개혁, 독일식 개혁 엄청 좋지요. 그렇게 가면 좋긴 한데 저는 그것은 그 달을 가리키는데 손만 바라보고 있는 그 형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국가의 중요한 그 의제를 노사정 협의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 통합하는 것이 이미 사회적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정말 공무원들의 이 의제를 갖고 과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여기 공무원분들이 그 몇 분 그 패널로 참석하고 계신데 저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담당 실무자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패널로 참석하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듣도록 하고요. 사실상 이분들이 제가 보면 그 부처 장관 그 부처의 그 과장급이신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개별적 신념을 확고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또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의 말씀 또한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전근대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군부 독재 국가도 아니고 병영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는 저는 공무원 연금이 그 공무원분들의 노후 생존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행복 추구권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하다면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분들, 특히 공무원을 대표하는 조직과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제 새누리당에서 그 개혁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는 정부와 그 공무원노조 간의 단체 협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그런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흔히 얘기하면 그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이 좀 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또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하게는 아까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공무원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기 진작책은 공무원분들을 이해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내용은 아주 단선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하셨던 유럽식 개혁이나 독일식 개혁을 우리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초등학생 보고 그 대학생 따라가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식 복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고 촘촘하게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노인 빈곤율이 10% 이제 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고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2명당 1명꼴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격차를 무시하고 그 노인 빈곤율이 10% 내에 적용했던 그 유럽의 공적연금 축소안을 우리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아주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우는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줘서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이까지도 울리는 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 노후 보장의 이제 성격이 강하죠.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노 부장과 함께 그 퇴직금 일부 플러스 그 낮은 보수에 대한 그 후불 임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성격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을 해서 연금의 목적인 행복한 노후 생활이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그 국민적 노후 보장보다는 그 사적 연금 시장만을 키우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누차 이제 말씀들 하시지만 양극화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은 정말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면 사회적 약자는 항상 소외받고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사실상 따뜻한 자본주의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약자와 패배자를 따뜻하게 맞아줄 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국민 연금의 그 상향 평준화를 통한 그 공적연금 강화가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한 소득 재분배 방안이나 그 조세 강구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그 공론화시켜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무원 연금 의제를 그 계기로 해서 나아가서 그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도 같이 하시고요. 그 전망도 한번 같이 내오는 그러한 건설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체 협약이 좀 있은 것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좀 한번 잘 모르는데 말씀. 네, 그 2006년도에 그 단체 협약이 돼 있는데요. 예, 2006년도에 2007년에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39조에 보면은 정부가 그 연금 개혁을 할 때는 그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인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그 단체 협약 당사자는 행정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이제 노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까지 그것은 사실상 효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노조분들에 대해서 여기 참여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선뜻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지난번에도 저 연금과 관련해서 각 부처 인사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들이 인사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그 현장에 또 이제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또 대변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지만은 과장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 오신 만큼 좀 현장의 목소리를,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뭐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그 대표로 왔는데요. 저희가 대표가 아마 한 분 24일 날 그 수도권 모임 때 아마 일정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큰 테두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그 연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우리 행정 전문가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그렇게 아주 상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쭉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2007년, 8년 개혁할 때 그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유일한 것 같은데요. 또 그냥 공교롭게 소위원장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법안을 만드는 그 주역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플로어에서 그 말씀하실 때 2010년부터 그 개혁된 안이 적용되는 신규 입직자의 경우에는 뭐 민간 근로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보고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그 위원들 안에도 조금 말이 있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일을 이렇게 아까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뭐 이런 말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입니다만 사실 그게 만일 맞다면 지금 뭐 총체적으로 17% 더 내고 그렇죠. 뭐 12, 13% 덜 받는 그런 안을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민간 근로자하고 똑같이 했다면은 적어도 2010년 이후 입직자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참석했던 위원회 한 사람이고 전문가에서 그때 일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때 일을 설명하면 모두가 설득할 수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아마 그 7급으로 임용돼가지고 한 30년 근속 생활하시고 비슷한 경력을 가진 분이 민간 대기업에 들어가서 30년 안정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속했을 경우를 연금과 퇴직수당,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생애연금을 비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공무원이 좀 많았는데요. 조금 가정을 조금만 달리하면 작아질 수도 있다. 아마 그게 최종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민간 직장에 가서 30년을 계속 재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7급으로 임용이 되면 30년 또는 그 이상 재직하신 분이 상당수가 돼서 대표성이 높은데 대기업체 들어가서 30년 근속한 사람은 좀 많지 않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가정부터가 좀 비현실적이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통계치 이런 거 평균적인 걸 보면 공무원이 조금 많게 받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겠다 하는 게 이제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하고 다시 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혁, 그 당시 개혁할 때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지난번 행계련 대표가 지난번 24일 모임 때도 얘기한 사안입니다만 적어도 당시에는 노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참여하고 지금 청와대 인사실에 인사비서관에 있는 분이 공무원 국장으로 담당 성과후생관으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도 그분도 오셨고 노조 대표와 전문가들이 이제 동수로 이렇게 협의체 형태로 그야말로 밀고 땡기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밤샘 작업도 여러 날 했고.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적어도 계획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안을 서로 우리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에 임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조도 꽤 양보했고 그래서 그런 타협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혁안이 시행된 지 이제 금년이 겨우 만 5년째인데 이런 논의가 시작돼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모임에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안행부에서 불러서 종종 어쩔 수 없이 모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개혁의 경우에는 누가 지금 개혁하라고 했나 거기서부터 늘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2년 전에 대선 앞두고 공약을 했나? 안 했겠죠. 누가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면 표 찍어줍니까?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지난 5월에 법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이 통과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보게 됐죠. 장기 가입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번 기초연금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초연금법을 추진하는 측에서 그래, 그러면 공무원연금도 손보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논의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날짜까지 한번 쭉 추적해 보니까 대략 맞아요. 그래서 기초연금 그 논의 초안이 나오고 했던 게 아마 지난해 6, 7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아마 그 무렵 지난해 초부터인가 봄, 여름 그 무렵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정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주느냐면요. 그러니까 아주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으로 자기 재직 전 평균 소득의 40% 받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으로 10% 받아요. 그래서 50%의 소득 대출을 수준을 받도록 예정돼 있었습니다. 적어도 2028년 이후에 가면 그렇게 주겠다고 예정돼 있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국민연금에 적어도 20년 이상 가입한 성실 가입자의 경우에는 한 45%로 줍니다. 자기 국민연금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40% 그대로 받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5%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45%가 되죠, 합치면. 그래서 5%포인트가 줄었으니 뭐 50% 받을 게 45%로 줄었으니 10%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가 그렇다면 공무원 요금도 그 정도만 줄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입장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크게 판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할까? 그렇죠. 그 판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냥 현재 재직자들도 공무원연금은 대폭 줄이고 35% 뭐 이렇게 줄이고 퇴직연금으로 바꿔서 더 많이 주겠다. 그거죠. 그게 판을 바꾸는 건데 현재 재직자한테까지 그게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 때는 개인안으로 해서 재직자들에게는 지금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모수개혁해서 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퇴직수당도 그대로 가고 그게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연금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로 봐도요 표준적인 공무원연금 제도고 아까 어느 패널 한 분이 세계적으로 선진국에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별도의 연금 제도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나라가 도리어 세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국민연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혜택이 많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급여 수준을 낮추고 부담을 높여서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도록 다른 나라의 공무원연금을 참조해서 그렇게 바꿔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바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굳이 판을 바꿔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괜히 판을 바꾸니까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시장, 보험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 더구나 현 정부는 또 보수성이 강한 정부다.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순수한 성격에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기 좋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개혁안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 그때까지 입직한 분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박힌 틀을 적용하자. 박힌 틀을 적용할 때도 지금 우리 지난번 연금학회 안이라고 하는 그 안이나 새누리당이 아니나 우리 지금 정부가 안행부가 내놓은 안이나 짝퉁 국민연금 적용안입니다. 짝퉁. 그래서 아까 모 패널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에 준해서 바꾼다 하더라도 갑일 거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준해서 40년 근속하면 40%를 받게 하겠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직접 가입한 것보다는 연금이 두툼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 그 행계련 토론회 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발표한 때는 아예 국민연금 가입토록 하자. 그리고 퇴직연금을 적어도 아주 대기업의 퇴직연금 그 이상 가는 좀 두툼한 공무원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해서 적어도 2016년에 만일에 제도가 계획이 되면 내년에 계획이 되면 2016년도 입직자가 국민연금 받고 공무원 퇴직연금 받았을 경우에 급여하고 그냥 2015년에 입직한 공무원이 2015년에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33년 후 35년 후 퇴직할 때 받는 총 급여가 차이가 안 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정부 재정이 한동안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연금에 그 짝퉁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공무원연금 공단이 관리를 하면 그 돈을 우선 퇴직자분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국민연금 가입도록 하면 그 돈이 국민연금 기금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돈을 보전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 그럼 국가가 그 정도 여유가 없느냐? 근데 저는 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의지라고 보는데 또 기재부가 의지라고 봅니다. 어차피 공무원 연금 그 누적 채무 앞으로 해결될 채무가 5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 돈은 국민연금의 기금에 돈을 적립해도 정부가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쌓아서 그 해외에 쓰더라도 마찬가지 그 금액은 들어갑니다. 다만 장부상에 일시적으로 기재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저는 공무원연금 80년 청산 플랜이라 그래서 외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제도를 청산하는 플랜을 제시를 해서 그 제도가 청산될 때까지 적용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구조 개편을 하면서 그 언제까지는 퇴직연금 무리하게 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고 또 엇박자가 나타난다고 실무자들한테 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심플하게 그냥 모수개혁 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싶고 방법론으로는 지금과 같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5년 전에 아까 말한 그 단체 협약에 따라서 공무원을 넣어가지고 개혁안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5년 후에는 당사자를 빼고 무슨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식의 개혁을 할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참 거기에는 납득이 안 가고요. 아마 기초연금에 대한 성공체험 그게 너무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초연금 법안도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야당 반대도 심하고 국민들의 반대도 찬성보다도 심했죠. 또 반대율도 높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야당의 일부 세력의 협조를 받아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게 지금 현 정부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세력들한테 큰 자신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에도 없고 그런 플랜을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굉장한 산도 넘었는데 뭐 국민적 지지율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보다 지지율도 높죠. 그래서 지지율도 있고 한데 뭐 공약에는 없었지만 이거 한번 붙어볼까. 아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관님 또 안행부에서 이런 포럼까지 주최하고 또 안행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그 과정을 연초부터 좀 지켜봐서 그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행부를 지지해주고 싶어요. 그 새누리당과 그 청와대가 솔직히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룰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국제사회의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명석이 정부가 공무원의 고용주 아닙니까? 고용주가 고용자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조직이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이건 참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연말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좀 무모해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무모한 그 플랜 대신에 뭐 선거 전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거 전까지 하기로 하자. 하고 노조 끌어들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좀 더 듣고 그렇죠? 지금 내놓은 새누리당 안이 됐든 초계연금학회 아니든 제가 아는 바에서는 서너 명이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서너 명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전문가들도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행부 장관님 이런 토론에 좀 오셔서 얘기 다 듣고 한 것도 첫 경험입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에 2007년 그때는 꽤 깊게 참여했고 2000년, 99년, 2000년 계획 때도 자문단위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얘기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뒤늦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포럼까지 개최하면서 장관이 직접 공무원들이 총본산이 되어가고 있는 세종시에서 이런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고 하시면 당과도 또 청와대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정말 공무원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 마련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 있는 안을 만드는 거 좋죠. 그리고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공무원 노조 다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노조들이 의외로 깨어 있더라고요. 깨어 있어요. 사실 저도 민주노총에 회비도 내고 회원입니다만 공무원 노조분들 몇몇 모임 때 얘기해보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합법 노조, 불법 노조 따지지 마시고요. 폭넓게 대표성 인정하셔가지고 공무원 노조들이 그냥 과거와 같은 또 우리 근로자들의 그 노조와 다르게 깨어있고 본인들이 급여가 많이 받으면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용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플랜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는데 제 얘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페이지 이렇게 통계나 숫자를 보면은 이게 너무나 큰 숫자이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현을 공무원 개개인이 예를 들면 20년, 30년 평균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내가 개인이 얼마 부담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얼마 부담하고 또 보조금이 얼마냐라는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좀 실질적으로 개인 공무원 하나하나가 좀 이해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좀 표현을 했으면은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면은 재취업자 같은 경우에 50% 이렇게 받는데 이게 참 50%라는 게 상당히 과거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인데 기왕에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으면은 공무원과 같은 이렇게 세금과 같이 해서 이분들에게는 연금을 직을 보류하거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제가 좀 생각이 짧은지 모르는데 기왕이 국민으로 세금으로 받는 그런 재취업자인 경우에는 이것도 좀 함께 검토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작성된 자료가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물론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부분 공무원이 지금 세종시에 근무하는데 그 비용이 증가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고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안전행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0안 정도에 좀 민간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세종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하여튼 좀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어차피 기왕에 지금 국민 부담이 많고 하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전제되면은
공무원 개개인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예를 들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재정 안정화 기여금이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도대체 뭐냐 라는 게 많은 이제 선배님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참 어려운, 답변도 어렵고 실제로 용어도 저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향후에는 이런 문구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재직자하고 퇴직자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퇴직자는 뭐 어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연금 계획에 기여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좀 이렇게 좀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퇴직자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동참은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뭐 또 뚜렷이 물어볼 때도 별로 없고 해서 그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직장 노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하위직 위주는 그게 선뜻 이해가 되는데, 또 상위직 같은 경우에는 나름 다 본인의 문제지만은 어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장구가 없어서, 혹시 기회 되면은 좀 이렇게 계획 방안에 대한 홍보 자료를 좀 잘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 모르면 설명하기도 좋고 또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뭐 시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작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 인력 구조를 보면은 80년대 입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7, 8년 내에 상당히 많은 수가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에 예, 저희 뭐 총조사를 통해서 이제 연령대별, 출생 연도별 인원이 다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 4만 명 정도에서 뭐 1,000명, 2,000명씩 쭉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 4만 5천 명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앙하고 또 지방하고도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이 되셔야 될 부분 같으세요. 우리가 이런 이제 토론장에서만 하면 일회성에 거쳐서 그때 의견이 많이 좋은 의견이 나온 것도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청중들이 더 많은 청중들이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 즉시 모든 요구가 나올 겁니다. 전 국민들로부터 요구들이 나올 텐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각 그거를 소통이 편한 방식으로 다 바꿔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모든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로 즉시 그게 다 공개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인을 데리고 무슨 협의를 하다든지 이런 논의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도 마찬가지로 뭐 일방적으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회에서 연금법이 개정이 돼야만이 이게 처리가 되는 그런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종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입법을 처리를 하면 국회에서 논의도 잘 모른단 말이죠. 국민들도 모르고 이해 당사자도 모르고 또 어느 정도 깊이 논의가 되는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또 공직자들도 거기에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 포럼이라는 방식으로 완전히 열어가지고 누구나가 다 국회에서 그 논의가 시작된다, 논의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이 포럼에서는 계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그 입법 과정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 공직자도 할 말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고, 퇴직하신 분들도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쏟아져 나오도록, 그래서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그런 결론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보고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은 피부에 지금 못 느낀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안대로 가면은 얼마나 삭감이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자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정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디테일한 더 실무적인 얘기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순히 그냥 그 안을 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 연금 받는데 지금 1.9에서 1.3으로 바뀌니까 90만 원이 깎이더라고요. 그 90만 원 그러면 양보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아닙니까? 이 밥그릇 조금 크니까 밥그릇 조금 드러내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드러내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알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봉급표 노동직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현재 직급별로 근무연수로별로 현재 얼마인데 이렇게 개선이 되면 연금이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산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아까 홈페이지 구축한다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지 아까 제가 오기 전에 혹시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런 거 있는 거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리고 안행구에 또 담당자 연락해보니까 오늘 포럼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1.9%에서 예를 들어서 1.35% 전공무원 재직자들에 해당 다 되는 겁니까? 2000년도부터? 그냥 1.35%서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1.9% 연금 지급률을 10년도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 이후에 1.35%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1.35% 되니까 30% 삭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밑에서 혼란만 되고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지금 현장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당에서 발의한 내용에는 저도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연금학회안이나 정부의 검토 의견과 같은 개인별 연금액의 변화 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권력은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공무원의 기여율과 지급률인데 지금 그 차이는 정부가 검토한 의견 오늘 이 표에 나와 있는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논의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 자세히 나중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변화의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내드린 구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7급 150 30년 재직자가 4급을 퇴직했을 때인데요. 대략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것도 이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1.9%를 하고 그 이후부터 1.35% 해서 0.01%에서 10년간 낮춰간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검토 의견 내용하고 저희도 지금 8쪽에서 보시면 8, 9, 10으로 하고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기여율도 똑같습니다. 신규 재직자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지급률도 약간 여기도 16년에서 26년, 16년에서 28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나중에 퇴직금을 갖다 수당으로 하면서 약간 좀 지급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핵심 변수 두 가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어느 정도 보시면 90% 정도 일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트럭처만 보고는 도대체 내가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게 되는 내가 퇴직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하면은 수식 계산 방법도 다 내놓으면 직접 계산해보면 그건 답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크게
뭐 의문을 안 가지셔도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 31일 아마 31일이 개통이 되면 그런 논의들은 다 이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테니까 지금은 이제 얘기가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렇고 그건 아마 의문이 없이 제일 알고 싶은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만약 A 안에 따른다면은 내가 얼마를 더 내고 종전보다 얼마를 더 받게 되느냐 금액으로 계산해서 내 정확하게 알고 싶다. 다들 이제 그게 궁금할 테니까. 그럼 B 안이라면 B 안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C 안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예, 본인의 그 재직연수하고만 입력을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중앙일보 그 기자님이 이제 뭐 그 국민들의 오해나 혹은 이제 그 뭐랄까 박탈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자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그 작년에 17만 9,100원 내셨고 올해는 18만 4,000원 내시는데요. 월급을 얼마 받으시는지는 제가 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생활 9년 됐는데요. 27만 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월급이 10원도 안 올라도 계속 27만 원을 내겠죠. 퇴직할 때까지. 근데 뭐 나름대로는 제가 앞으로 월급이 매년 3%씩 오른다고 계산해서 퇴직할 때까지 따져봤는데요. 한 2, 3년 되는데 저도 한 14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럼 기자님이 계산하신 그 아까 뭐 140만 원 비슷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도 27만 가까이 내고 있는데 3%씩 더 내겠죠. 3%씩 그 급여가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내는 돈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적금을 10만 원 붙는 사람하고 20만 원 붙는 사람하고 나중에 적금액을 탈 때는 당연히 20만 원 받는 사람이 많이 타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박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기자님 정도 되시면 일반 국민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얘기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을까 정도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국가인가요? 아니면 산하 제한해야 되는 국가인가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출산 장려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아직도 지금 인구 늘고 있어요. 5천만이 넘었잖아요. 계속 늘고 있고 어느 순간까지 늡니다. 지금 계속 인구 출산율이 저조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는 팍팍 떨어져 갖고 뭐 얘기가 이제 몇 년 되면은 뭐 1,700만으로 또 줄어드는 게 뭐 몇십 명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까 지금 뭐 국민연금처럼 해도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갑이다 하셨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아까 그 2010년도에 참여하셨다는 선생님 말씀 뭐 그때 아무튼 가열차게 참여하셔가지고 공무원연금 많이 깎였는데 지금 엊그제 나온 보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공무원연금 2010년 이후에 똑같이 시작하신 분들을 따져보면 공무원연금이 적다고 하는 게 지금 기본 기조 같은데 물론 9급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7급으로 시작하면 좀 다르겠죠. 어쨌든 9급이 60%가 훨씬 넘는 그 입증률인데 당연히 9급 위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깎는다는 거는 마치 지금 아직도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산하 제한 정책을 펴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구 좀 계속 어쨌든 늘고 있으니까 산하 제한해야 된다는 거랑 무슨 논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밑에 공무원들은 다 죽어나갈 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자마자 30%는 못해 먹겠다고 나가는 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정책이란 게 제가 거시적인 것까지는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 우를 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지금 다 그 하위직들이 왔는데 아까 무슨 뭐 고위직들 뭐 취업 제한도 참 저는 고위직 될 일도 없지만 그것도 불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야 찬성해도 그만이지만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퇴직하고 나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게 고위직이 뭐 죄인도 아니고요.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 뭐 딴 데 취업 못합니까? 국민연금 다 받습니다. 10원도 안 빼고 제가 알기로. 근데 우리는 50%까지 감액도 한다는데 그건 또 무슨 짓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하위직 입장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도 그만이지만 이거는 뭐 그걸 떠나서
이게 또 다른 또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하고 공무원을 이렇게 갈라놨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입직자들하고 기존 공무원들하고 갈라놓고 또 나아가서는 이미 퇴직해서 연금 수급자들하고 연금 지금 받기 전 현직자들하고 갈라놓고 또 그 와중에도 또 고위직하고 하위직하고 갈라놓고 자꾸 이런 짓거리를 하라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까를 논의해야지 어디서는 고위직은 무조건 깎아야 되고 어쩌고 이런 말씀 제가 하위직이지만 전혀 노땡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공직사에서도 이 연금과 관련해서 용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도 이걸 이제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이제 급여율이니 소득 대체율이니 또 연금 지급률을 또 일정 수치를 해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전부 다 재정 안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비율을 좀 조정해 가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무슨 토론회나 이렇게 칼럼 이런 데서 별로 나오지 않았던 얘기 같은데요. 혹시 어느 단체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 안대로 또는 새누리당 안대로 개혁이 되면 배우자들의 유족연금이 크게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걱정하고 개혁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반론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연금은 한 3할에서 35% 줄이고 퇴직금을 높여주겠다 그랬는데 퇴직금을 지금 일시금으로 줄지 연금으로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죠. 그렇죠. 만일에 상당수가 일시금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연금으로 줄 경우에도 유기연금으로 기한을 정해서 주겠죠. 그러다 보면 배우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가 한 6, 7년, 길게 살면 7, 8년 그 이상도 사시는데 지난해 계획안에 하면 이제 70%, 60% 줄인 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제가 말씀드린 모수계획이 돼서 퇴직수당 현행대로 하고 퇴직연금을 키우지 않고 연금을 그대로 가면 그 연금의 역할이 배우자한테 가는데 이걸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키워서 주고 그걸 또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연금액이 이제 크게 준 상태에서 그 준 것에 역할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주로 이제 배우자가 여성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 그쪽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 덧붙이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학연금 이 자리에 계신 외부 전문가 교수 선생님들 다 사학이네요. 그렇죠? 모건대, 우리 고려대, 또 우리 신 선생님. 근데 사실 우리 연금이 계획되면 우리 네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전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연금만 조금 적게 받겠지 이 정도 생각만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그보다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충격이. 그게 뭐냐면 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사학법인이 대한민국에 상위 몇 개 대학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이제 알아서 법정으로 주게 돼 있지만 다 재단이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빚내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저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 근로자하고 달라서 우리 지금 사학 교직자들 35만 명 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민간 근로자하고 또 달라서 퇴직금 규정도 아마 그렇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연금 제도라서.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엄청난 급여 삭감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위원회 논의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건 사학연금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연금 논의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위원분들이 몇 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위원회 다수는 사학 교수들이거든요. 마침 정의로운 생각이라고도 받아는 드렸는데요. 그동안 늘 공무원연금이 계획되면 1년 안에 거의 그대로
글자만 바꿔서 사학연금이 개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구조개혁, 이른바 연금을 축소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확장할 경우에 공직 정부야 뭐 국고에서 지불하니까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해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많은 사학의 경우에는 이건 뭐 지금 공무원 노조의 반발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반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혹시 최고 책임자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사학에 한마디 좀 교육부 측에도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얘기를 우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패널로 우리가 9명을 할 때 그 노조 쪽으로 3자리를 제가 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노조에서 직접 나와도 되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언론인도 좋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좋고,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 이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동의를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논의는 계속 열린 그런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가고 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얘기가 다 안 된 부분은 그 논의를 동영상을 다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할 거고, 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정부 검토 의견이라고 본 이 안에 보면은, 그럼 가령 그 공무원 연금 제도를 계획을 한다면 어떤 요소들을 건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은 최소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지금 이렇게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또 논의를 해보다 보면 그 중에 어떠한 요소는 오히려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떠한 부분은 차라리 어떠한 요소가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도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달리 또 보면은 전혀 다른 제3의 어떤 접근 방법이 나와서 차라리 이 기존에 있는 그런 논의들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서로 간에 윈윈하는 다 좋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안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은 열어놓고 얘기를 일단 계속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시간 논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논의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없다든지, 내가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안 돼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